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한번 제가 거론해 볼 것은 한겨레 여론조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깜짝 놀랐어 내가. 부울경에서도 15% 이상 높아요. 전국적으로는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아싸. 그러니까 지금 대체적 여론조사가 그렇더라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예, 이 여론조사는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박빙이거나 조금 더 앞서거나 이런 거고 TK를 제외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2배 차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리얼미터가 항상 우리 앞에 걸리적거리긴 하죠. 리얼미터는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근데 지금 한겨레 여론조사 보면은 지지하는 정당과 투표할 정당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투표할 정당이 거의 일치해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지지하는 정당인데 투표할 정당 이렇게 마땅하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러니까 저기 자유한국당 찍겠다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저렇게 보면 어쨌건 지지율 차이가 2배 차이 나잖아요. 딱 더블 스코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곤란스러운 거예요. 자유한국당한테는. 저게 어느 정도 박빙으로 가서 추세가 총선 때까지 막 추격해가지고 막 지지율 2, 3% 차이가 나야 깜깜이 기간에 우리가 골든크로스 했다 할 수 있는데 반 차이 나는 걸 지금 계속 극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보면 진짜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총선 결과를 예상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선거 때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만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진보가 과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47.4 그리고 범보수가 과반할 거라고 하는 건 17.2 여기서도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저쪽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도의 선전으로 과반은 없을 것이다가 21.2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2010년 총선에 어떤 민심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죠. 이 모든 게 다 나경원과 황교박의 덕공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덕분이죠, 덕분. 제가 보기에는 부울경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그거는 지금 전화 직접 응답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마 박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부울경에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제 부울경 사람들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기에 부끄럽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아까 조금 차이가 났는데 지지하는 정당과 투표할 정당에서는 투표할 정당이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전화로 문답을 하니까 리얼미터처럼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이제 다른 해석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40.2, 자유한국당 24.8인데 아까 헌식님 말씀이 좀 반 정도는 맞는데 하나 더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구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 자기 정치적 목소리가 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이니까 자유한국당 지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젊은 층들 20, 30, 40대 정도는 숨은 샤이 민주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선거 때 가면 되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이 상태가 되면 부울경에 계시는 민주당 지지자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죠. 우리가 다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질 거야라고 하는 패배 의식이 갖는 순간 선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부울경은 공천만 잘하면 상당히 가능성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사실 부울경에서 박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많이 발전한 거죠. 많이 발전한 네. 거기도 하고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거의 패배를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대구 경북은 2대5고 부울경은 3대5였거든요. 3대5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박빙까지 왔다는 게 이제 대단한 거죠. 많이 변한 거죠. 그게 그 자유한국당에서 쪼개져 나온 사람들이 표를 갈라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 선거판에서는 그 갈라먹는 효과 때문에 이게 패배할 가능성, 자유한국당 쪽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저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3군데 여론조사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건데, 첫 번째, 여당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런 거거든요. 코리아 리서치하고 MBC 같은 경우는 야당 심판론이 51.3이고, 글로벌 리서치와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여기도 51.7이 여당이 투표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리서치하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56.3이에요.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짜여지기를 야당 심판해야 된다는 프레임은 지금 확실하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등이 대한민국에선 지금 적폐 세력은 지금 민주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인식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내일이 총선일 경우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죠. 이럴 때 지금 세계 여론조사가 이렇게 돼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43.5, 40.0, 다음에 37.4 이렇게 되고요. 자유한국당이 22.5, 21.9, 23.5 정도, 22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약 더블 스코어 정도는 앞서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새해 민심은 이렇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이거랑 상당히 달라질 수는 있어요. 분명히 샤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막 설명하다 보면 결국 무슨 이야기로 수렴을 하게 되냐면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율이 지금 총선 정도 투표율 되면은 대략적으로 최근 한 몇 번의 총선 때 보면 투표율이 60% 되기도 힘들어요. 총선이 생각보다. MB 때는 총선 투표율이 40%대였어. 대선쯤 가야 한 75%쯤 나오고요. 총선은 60%.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65% 이상은 나와줘야 압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전략이라는 그 음모가 있잖아요. 투표율을 50% 밑으로 떨어뜨리고 30%가 뭉쳐서 투표장에 나오면 자한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니죠. 이번에 그 선거법 개정으로 그 선거 연령이 한 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0대들이 파이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선거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네.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면 사실 다른 연령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야수님이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떤 좀 존경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를 먹여 살린 사람들이잖아요. 잘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한국의 정치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율 30% 이거 어떻게도 안 깨진다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더 높아요 오히려. 거기에다가 필리버스터를 오히려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언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그런 게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긴 한데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역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역전은 역시 우리 503 닭께서 이루어낸 거긴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당연히 투표율은 높아야 돼요.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유리하긴 한데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자한당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는 대상이 신났을 때 가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자한당이 정말 잘한다 생각했을 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투표를 해야 되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역전이 되고 정말 콘크리트 지지율 4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 40% 반드시 투표가 나갑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자한당이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한당 니들은 뭘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 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40 TK 어르신들이 매번 찍던 대로 찍으면 돼요. 제가 매번 찍던 대로 1번 찍어주시면 아니 TK 네. 됩니다. 있는 대우 경북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중앙선관위 가서 예비 후보 등록을 봐요. 누가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대구 경북도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새롭게 생긴 지구도 많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신도시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좀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어떤 데는 아예 그 민주당에 예비 후보조차 없어요.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진짜 훌륭한 선수가 나오면 맞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있다가 저는 진짜 못하고 싶어요. 선수를 잘 선발하셔서 하시면 제가 진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라이브 하겠습니다. 진짜. 그게 김수현 네. 전 정책실장 그쵸. 공천을 하려다가 그게 안 된 거 그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민주당 정부에서 최소한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네. 대구 경북 쪽에 내려갈 수만 있다면 저는 대구 경북 사람들이요 이런 게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스펙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스펙 중요하신 분들이
선거에 출마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좀 거물급 공천했구나 싶으면 김부겸처럼 된다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 확실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냥 네. 찍는 관성적으로 찍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도 세력들이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구미 모델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미 같은 물론 이제 외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그런 어떤 대반란이 일어났지만 나는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의 생각에 조금만 좀 첨언을 하면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등이 장외에서 막 어그로 끌고 막 이러는 게 그 사람들 골수 지지자들한테는 잘한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선거를 지금 20대 비율, 득표율로 비교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선동하는 언론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발목을 꽉꽉 잡으면 잘한다 하는 30%가 있고 이게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는 최대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소수파로 쪼그라뜨리려면 다른 거 없다. 어찌 됐건 간에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최소한 70% 이상 나오면 압승한다고 봐요. 저는. 대구 경북의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대구 경북의 분위기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이제 대구에서 뭐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2016년 선거에서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제법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역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역 감정 조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6년 선거에는 없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국민의당이 전라도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서 다 알려졌어요. 그렇죠. 알려지다 보니까 그 자유한국 그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호남당이다, 전라도당이다 이래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전라도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라도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 감정 조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3에서 5% 정도는 움직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영남권에서 당선이 좀 다수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분명히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압승을 할 거 아닙니까? 압승을 하면은 저 사람들 분명히 끝에 가면은 지역 감정을 조장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네, 하지만은 저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안 보는데. 해요. 그 노무현이 선거 전날까지 앞서다가 허태열이 하루 전에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을 막 하면서 막상 엎어졌거든요. 달라졌거든요. 노무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좀 호칭 좀 해주세요. 그때 다- 예, 죄송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예. 그 지역 감정 조장이 선거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상시 가동 체계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뭐 중량 있는 정치인이 하진 않지만 예. 유튜브라든지 이런 가짜 뉴스 채널들 통해서 상시 유통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지역 감정이라는 프레임을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예전같이 미치는 지역 감정 프레임으로 차이가 날 수는 없고요. 지금 많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감정 없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네. 자 어쨌건 지금 세외에는 사태가 좋아요. 공수처 세워졌지. 조국 장관 그러니까 불구속됐죠.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더블 스코어. 근데 제가 한겨레 여론조사를 특별히 가져왔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부울경에서도 15% 정도 앞서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여론조사는 맹신하실 필요 없습니다. 추세만 보시면 되는데 굳건하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고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는 공수처 내줬지, 선거제 내줬지 하다 보면 패배감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선거나 정치 자체를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진 거예요. 거기에 기세를 우리가 한껏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총선 진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